뭐 어떤 제품을 좀 쓰셨는지, 그 어떤 성분의 제품을 주로 이제 그 하고 계신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분은 사실 PLA도 하시고 PDRN도 하시기는 하고 있는. 왜냐면 이제 명력이 이제 스카 약간 이제 이렇게 길죠. 네. 길어요 스카. 리니어 스카. 네. 페이스리프트 환자라서. 좌우도 있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그 환자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스킨 부스터를 조금 이렇게 드리고 네. 있는 상황이시고요. 아, 네, 굉장히 좋은 뭐 임상가로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제 그 개체 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교란 변수를 많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확장시켜서 약간 조금 노화를 조절하는 그런 분들한테도 다 쓸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원장님 기대하시는 뭐 스킨 부스터 있으시면은 오늘부터 가서. 아, 저는 사실 그 전에 썼던 스킨 부스터 중에는 가장 제가 좋아하는 스킨 부스터는 사실 PDRN이기는 해요. PDRN 같은 경우를 제가 썼을 때 이게 예전에 제가 그 수술할 때도 느꼈던 건데 저희가 이제 하는 방법은 인트라 니저널 인젝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근주 IM을 주는 거죠. 인트라머스큘러 인젝션을 같이 주는 거죠. 그래서 거의 우리 한 바이알 이렇게 까면 한 3cc 나오잖아요. 보통 이제 그 정도가 뭐 플라센텍스부터 시작해서 다 거의 동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들어가 있는 DNA 조각 같은 거니까 넣게 되면은 약간 이게 이제 완전히 운드에서 스카가 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운드에서 스카로 점점 진행하지만 운드 힐링이 어느 정도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운드의 힐링을 굉장히 빠르게 그다음에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제가 많이 했던 거는 이제 그런 환자분들한테서 그런 그 플랩에 일부 인젝션을 해주고 플랩 같은 경우 끝이 항상 죽을 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항상 이제 플랩에 규칙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길이를 맞추긴 하지만 항상 보면 이제 느려가지고 이렇게 붙이다 보면 끝이 항상 이렇게 항상 좀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서 그때 주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일종의 엉덩이 같은데 그런 얼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베드소와 같이. 오래 앉아 있을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이제 엉덩이 같은 데 굉장히 얇아져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소화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맞고 나시면 그것도 좋아지더라고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여기다 맞았다고 해서 전신적 효과를 같이 IM 나오는 거니까 이제 소화도 같이 좋아지고 플랩이 어떤 네코시가 되는 것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이제 그런 효과를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PDR에 대한 선호도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피해는 더 좋지 않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해는 좀 더 오래 작용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사실 저도 PDRN 또 되게 좋아하는 게 스킨 부스터를 쓰고 싶은데 이게 뭐 비용상의 이유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그걸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하다가 반응이 떨어지면 사실 PDRN을 이렇게 조금 부분적으로 쓸 때가 있는데 확실히 뭐 당연히 뭐 기전상도 밝혀져 있지만 쓰는 임상으로도 경과가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저도 PDRN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우리 테스트하는 환자분들 일상적으로도 좀 좋아지고 계시는 거 확실히 보이시는 거죠? 뭐, 사실 근데 저희 이런 연구가 아니었더라도 사실 수쳐 풀고 뭐 사이로 캔서, 오피구엘 스카나 뭐 봉합 흉터나 사실 그런데 이미 뭐 1, 2년 지나서 하더라도 좋아진 거를 느꼈었으니까. 근데 장점은 환자분이 예전에는 좀 막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했다면 이제는 막 2주 뒤부터 바로 하니까 지금 3번 하셨거든요. 두세 달 됐는데 사실 흉터는 뭐 메이크업만 할 수 있으면 거의 안 보일 정도가 돼가지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냥 안 한 환자랑 비교해서 물론 개체 차이가 있겠지만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PDRN은 인젝을 인트라 리저널도 하시고 혹시 플랩 하면은 밑에 이제 닿기 전에 이렇게 뿌려주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리저널하게 주는 게 당연히 뭐 그쪽에는 저는 사실 스트레이트하겠지만 뿌려주는 것까지는 안 해봐서요. 저희 이제 네. 너무 떠 있으면 음. 이제 그 안에 뭐가 좀 약간 이렇게 차면 안 되니까 저희 안쪽으로 해서 약간 그 퀼티 수처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퀼팅 이렇게 쓰면. 해주는 그런 네. 것도 했었거든요. 네. 이게 딱 붙게. 그래서 그런 걸 주로 했기 때문에 뿌려주는 거는 솔직히 안 해봐서 저는 뭐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이걸 뿌려줘서 문제가 될 약은 전혀 아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플랩 밑에다가 주는 건 사실은 거기를 덮어버리면 인체 안에다 직접적으로 넣는 인젝션하고 같이 거의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효과는 나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추측은 그렇게 하는데 네네. 어쨌든 제 추측이고 그거는 어쨌든 모든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과학이 사이언스 베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해보고 경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에비던스가 있어야 되니까 뭐 어쨌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은. 그래서 어쨌든 스킨 플랩을 언더마이닝하고 열려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스킨 자체에 주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그렇게 주는 것도 무방한지 그게 궁금해졌는데 그 자체 기전이 스킨에 작용하는 게 훨씬 더 실렉티브하게 저는 좋은 근데 건지. 리저널하게 주는 거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이게 초반에 이런 플랩이 살려면 결국은 블러드의 서큘레이션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고 근데 그러려면 아직 이제 뭐 성형외과 선생님이 훨씬 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플랩을 이렇게 놓고 나서 밑에 있는 혈관이 연결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또 며칠이 걸릴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얘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제 얘가 사실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길게 늘어갖고 딱딱 붙여놓으면은 약간 까맣게 될락 하다가 좀 살아났다가 빨갛게 됐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거를 조금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거에서는 더말 베스컬레이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렇게 혈액순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트라리저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빨리 붙고 어떤 그런 혈관의 연결성도 나중에 결국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밑에다 뿌리는 거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둘 다 도움이 되지만 도움이 되는 시기가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베스컬레이처가 연결되고 나면은 연결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얘는 그 연결되기 전까지 그 조그마한 그 혈액순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생존할 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프리 컨디셔닝까지는 저희가 이제 한 달 전쯤 주고 이렇게는 얘기했었는데 3주 정도 지나면 없어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건 괜찮은데 인트라옵에서 주기가 사실은 좀 약간 주셨다는데 저는 주기가 좀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제 프레셔가 가해져서 오히려 안 좋을 이게 케미컬하게는 좋지만 메카니컬이나 피지컬하게는 오히려 이게 컴프레션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저도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가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긴 없었다. 했지만 이제 수혈을 하고 나서 가끔가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는 위치에 따라서 그쵸. 이게 이제 주면은 여기 메카니컬하게 이게 부풀잖아요, 네. 피부가. 근데 이제 이게 수처가 벌어지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네, 이거 그쵸. 잘못 방향을 주신 거죠. 어, 그러니까 메카니컬한 거를 제대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안 하시고 무조건 이렇게 찔러서 음. 주게 되면 수처가 벌어지게 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그건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당연히 벌어지면 그거에 따른 흉터, 스카이 네, 발생이 좀 더 맞아요. 나빠질 거라서 근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조심하신다고 하면 왜냐하면 PDRN 같은 제제 같은 경우는 액체로 사실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오래 남아있거나 3주가 남아있거나 그런 제재는 아니에요. 네. 거의 그날 몇 시간 정도는 벌써 그 볼륨이 다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 한 30분 지나면 벌써 그 팽창하는 것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벌어지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이게 붙을 때 그 방향으로 안 붙기도 하고 되게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서 주시게 되면 PDRN 정도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피해는 좀 달라요. 피해는 우리 원장님 피해는 잘 아시잖아요. 피해는 왜 다를까요? 저는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피해는 왜 근데 P는 뭐 PDRN보다 분자량이 좀 크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그게 그렇다면 HA가 사실 조금 믹스가 되어 있어서 엑스가 믹스되기도 네. 하고 약간 좀 더 그 찐득찐득한 점성 같은 것도 좀 더 있고 그래서 비스콜라스가 완전히 조금 더 액체 높아가지고. 같은 어떤 그런 바이알 그런 약은 아니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그 스킨 부스터가 오랜 기간 지속을 합니다. 한 번 놓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3주. 그다음에 우리 PLA 같은 경우는 더 오래 가지 않나요? PDLA는 거의 뭐 한 1년, PLA는 더 오래. 엄청 오래 가는. 엄청 오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스킨 부스터마다의 특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것마다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주입했는데 오랫동안 남아있고 그런 팽창 같은 게 오랫동안 돼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 혈관의 블러드 서큘레이션 문제를 당장 오히려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뭐 정리해보자면 프리 컨디셔닝에는 PN도 괜찮지만 예를 들어 기간이 된다면 그 인트라옵 주기는 부담스럽고 PDRN 정도 돼야 좋고 약간 그렇게 이해도 될까요? 제가 그 지식이 문외한이라 여쭤보고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고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이제 아직 논문이 안 나왔지만 혹시 이걸 보고 뭐 시도를 해보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아까 뭐 3주로 좀 봤던 건 이제 논크로스 HA가 이제 소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3주가 되면 탐지가 안 된 거였으니까 크로스링크 HA 쓰시는 거는 조금 PLA나 이런 것처럼 너무 오래 갈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뭐 PN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아니면 PDR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PDR에는 제가 생각해도 그 안쪽에서 남아있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 수술하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PN 같이 안쪽에 좀 이렇게 뭔가 볼 만들어서 미케니컬한 그런 것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제재라고 하면 이제 그게 조금 이제 피부가 어느 정도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 수술하는 게 맞으실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 제재들마다의 특성이 좀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옆에 있는 혈관을 누르거나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바로 없어지지 않는 제재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가 이제 그 피부를 열게 되면 생기는 또 리스크들이 발생을 또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하시면 나중에는 또 좋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인젝을 한다면 레이어를 조금 뭐 예를 들어 내가 그 레이어라고 생각하고 놓치면 정확히는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 P에는 어느 레이어가 좀 더 추천이 되고 PDR에는 저희 같으면은 인시전 넣으면 바로 펫이 나오기 때문에 서브 Q 레이어로 바로 들어가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서 그걸 좀 더 스페시픽하게 보시니까, 예를 들어 PDR에는 뭐 서브더말 레이어가 좋다 아니면 인트라더말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조금 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전 입장에서. 네. 우리 스킨 부스터는 보통 어디다 놓으세요? 뭐 스킨 부스터마다 사실 너무 다르죠. 목적마다 다른데, 근데 이게 되게 관점이 사실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이제 PN이나 PDRN이 어쨌든 간에 이제 DNA 조각들이고 셀들의 업테이크가 돼서 작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셀이 많은 레이어에 써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피더미스에 최대한 가깝게. 왜냐면 더미스 레이어는 사실 ECM이 많기 때문에 셀이 아주 많은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서브더마 쪽이나 이런 쪽, 아니면은 뭐 혈관이 있는 쪽. 그러니까 에리세마의 효과가 좋다는 건 거기가 사실 에리세마가 없는 쪽보다 혈관이나 이런 반응들이 좀 더 딜라테이션이 있는 거니까 업테이크가 잘 됐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을 타겟해서 쓰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쪽에 가깝긴 한데, 또 다른 거는 말씀하신 대로 피에는 비스코엘라스틱가 있고 스캐폴드가 있으니 그런 거 상관없이 메커니컬 에펙트도 가지니까 골고루 다 근데 인트라더말에 놔줘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도 있는데, 저는 둘 다 맞다고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제재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PDRN 같은 제재는 인트라 더말에 놓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서브큐에 놔도 사실 상관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뭐 IM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놔도 상관없는 걸로 돼 있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레이어에 놓든지 효과가 어느 정도 일정 볼 수 있는 게 있긴 할 겁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PM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고, 이 일종의 그 조각들이 여기 연결성이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작용을 하고,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셀이 좀 더 많은 쪽에 작용하는 게 맞기는 하니까는 좀 피부에 에피더미스에 좀 가까운 쪽에 인젝션 하는 게 효과를 더 보는 것 같기는 해요. 환자분들도 그런 걸 좀 좋아하시고 실제로 임상도 더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거는 조금 그것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성형외과적인 시술이랑 같이 섞여졌을 때 저희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 것인지인데, 이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런 거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피부가 더 젊고 노화가 더 덜 생겼을 거고 그 탄력 있는 피부를 갖고 있을 거라서, 당연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수술하고 나면 훨씬 빨리 아물고 그다음에 흉터도 좀 보면 깨끗하게 덜 났고 이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이 드신 분들의 강점이 있죠. 이게 늘어진 살 같은 경우는 또 흉터를 감출 수 있는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피부 스킨 자체의 어떤 힐링 파워만 생각한다면 이게 젊은 사람들 훨씬 더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평소에 그런 분들 그렇게 좀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으면 에이지 리트블도 하고 중간에 페이스 리프트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젊은 어떤 그런 코스메틱한 리절트를 유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에 대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시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막 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그런 거긴 하죠. PDRN 같은 경우서 말씀드린 상관이 없고.
근데 사실 너무 좋은 말씀이셨던 게 사실 원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도 뭐 이거를 써서 좋아지거나 뭐 안티에이징 되는 걸 몰라서가 아니고 사실 수승걸 관련해서 사이드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어느 레이어에 어느 간격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바로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을 저희가 결국 이제 임상가잖아요. 환자를 저희는 봐야 되고 환자랑 이런 상담을 할 때 환자가 이제 알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에비던스가 충분하지는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조금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저는 사실 막 뭐 이게 여기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사실 스킨 부스터도 이 피부과랑 성형외과랑 계속 얘기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것 같은 게 저 환자분 중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오신 분이 계신데 자기가 이제 그전에 저한테 말고 주베룩을 다 맞으셨는데 어떤 성형외과 했더니 눈밑 주베룩 맞은 경우 있으면 우리는 진료도 안 보겠다고 하신 경우도 있고 수술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스킨 부스터 많이 쓰니까 또 성형외과도 계속 관심 가지실 테고 뭐 저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또 에이셀룰러 터널 매트릭스 ADM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막 익숙하지만 성형외과는 뭐 30년 전부터 쓰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게 예전에 계속 보니까 예전에 성형외과는 네. 그런 블락으로. 인공 피부 같은 것도 네. 제가 알기로는 이미 예전부터 사체에서도 가져오고 그쵸. 네. 여러 군데서 가져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예전에도 저희 수술할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자분 운두가 안 다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결국은 그런 걸 쓸 수밖에 네네. 없는데 이제 그 콜라겐 같은 것들을 조금 가져와서 안쪽에 넣고 일단 그 안에 있는 그 더말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좀 더 형성시켜 놓은 다음에 닿는 그런 수술을 하시는 것도 제가 어떤 교수님 수술 때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이걸 사용하는 거랑 관련성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수술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게 굉장히 흔한 거죠. 근데 저는 좀 걱정인 게 있어요. 요즘에 우리 레티젠도 있고 콜라겐 같은 거 되게 이제 많이 그 피부에 넣는 걸로 많이 그 나오고 있는데 약간 그 결과들이 약간 좀 저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서브큐에 넣었을 때랑 그다음에 더미스에 넣었을 때랑 그다음에 또 더미스하고 에피더미스가 맞닿는 D 정션 같은 데가 반응하는 거랑은 약간 다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셀의 분포가 약간씩 다르고 이민셀이 어떤 게 좀 더 도미넌트한지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피부가 훨씬 더 그런 거에 대해 민감한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잘못 화장품 인젝션 하고 나서 그 그랜들 생긴 거 절대 안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 애들이 뭔가 액티베이션이 많이 되면은 상당히 조금 더 많이 되고 심하게 되고 잘 없어지지 않고 이런 성격들을 다 그러니까 이뮨 리액션의 그런 성격들이 피부 자체가 훨씬 더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위로 올라올수록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건 잘 이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밑에다가 뭔가 이렇게 볼륨을 해서 쌓아서 썼을 때 보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조직들 우리 많이 있잖아요. 뭐 서브큐펫도 있고 뭐 모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위쪽에서 이걸 했었을 때 조금 더 영향을 좀 받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모니터링하면서 결국 우리가 잘 쓰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잘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신정 원장님은 벌써 써보지 않으셨어요? 레티젠 같은 것도 그렇고 콜라겐 같은 거? 저는 사실 아테로콜라겐, 그러니까 레티젠 계열은 사실 데모만 하고 들이지는 않았었고 왜냐면 사실 ADM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가지고 굳이 제가 콜라겐 어떤 ECM을 하겠다고 하면 뭐 휴먼이 있으니까 사실 저는 그쵸. 그 휴먼 네. 베이스는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어떤 이유로 또 아테로콜라겐을 선호하시는 원장님도 계시더라고요. ADM ADM. 싫어하시잖아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하는 거는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젝을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오히려 무섭거든요. 저는 수술할 때가 오히려 더 마음 편하고 필러를 놓을 때도 코에 넣으면 되게 조심해서 넣거든요. 엄청 소심하게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우리가 안 보이니까. 네, 그래서 더 조심하고 실제로 필러 맞고 와서 수술 제가 프라이머리 케이스도 하는 거랑 차라리 임플란트 들어있는 수술할 때 임플란트 들어있는 게 편해요. 왜냐면 이거 딱 인시전 넣고 딱 들자마자 색깔이 막 확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로컬 주고도 확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더 곤란하니까 나는 인시전만 넣었을 뿐인데 이게 벌써 안 좋으면 건들기 싫은 거죠.
이게 이스케미아처럼 보여버리면 이거 넣고 또 볼륨 오멘테이션을 당겨서 꼬매야 되는데 그러면 더 안 좋아질 텐데 내가 이거를 차라리 그냥 인시안 넣고 미안한데 나중에 합시다 하든지 스탑을 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이거 다 손대 놓고 나중에 이제 안에 막 손 많이 댈수록 더 힐링이 안 될 텐데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오히려 블라인드하게 하는 것들이 더 조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딥하게 넣는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슈퍼피셜하게 넣는 게 오히려 좀 네, 저는 왜냐면- 항상 그게 걱정이죠. 그렇죠. 제거를 나중에 하더라도 밑에 건 제거할 수 있겠는데 여기 건 제거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스킨을 잘라내지 않는 이상은. 이제 스킨을 다 드러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그러면은 발생해서 이제 트로피언이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라인드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오히려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무모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용감하다. 그래도 계속 그렇게 문제가 안 생기게 본인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많이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이 스킨 부스터의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논문을 가지고 우리 저자분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네, 좀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인트로덕션 개념의 논문을 이렇게 관심 있게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서훈 원장님의 역시 아카데믹한 날카로운 질문에 후속 논문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후속 논문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임상적인 어떤 결과를 저희가 보는 게 저희한테 메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이런 개념은 피부과 선생님들한테는 아주 낯선 건 아니지만 실제 수술하고 접목하고 나서의 어떤 그런 결과들은 또 굉장히 흥미로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택균 원장님은 좀 어떠셨나요? 오늘 또 많이 와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속 논문을 어떻게든 신 원장님 푸시해서 빨리 쓰도록 하고 그 환자가 뭐 한 명이라도 좀 더 있는 게 좋겠죠. 어쨌든 케이스를 잘 모아서 저희가 좀 더 아카데믹한 베이스로 에비던스 베이스로 쓰실 거죠? 약속하셔야 돼요. 그 아카데미한 베이스로 잘 쓰셔서 다음 저희 인터뷰를 또 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